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문제네요. 총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는 3개 원가 더하는 거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안 나왔지만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는 이미 다 제시했네요. 그럼 여러분이 구할 건 직접 재료비인데 그 직접 재료비를 구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제 T자 계정으로 푸셔도 되고 눈에 보이면 얼른 풀고 이제 후루룩 나와버리는 거고. 단기의 원재료 증가액이 20만 원이래. 단기의 제공품 재고 감소액은 15만 원. 요거는 잠깐 남겨놓고 단기의 원재료가 재고로 남아있는 증가액이 20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초하고요. 기말이 있겠죠. 그리고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250인 걸 줬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기초보다 재고가 20이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얘를 0이라고 둬요. 아무 상관없잖아. 그치? 얘를 250이라고 주면 얘가 0이라고 전제해도 기말은 얼마로 바뀌어 있겠어요? 증가했으니까. 20만 원이 기말이겠지? 그러면 250에서 20을 제한 나머지가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에게 계산하게끔 문제를 따로 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230만 원이라고 하는 건 기말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23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반영해서 300에 230을 더한 530만 원으로 답을 찾는 거죠. 10번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사실 상관없는 자료고. 제공품 재고가 감소한 것은 나중에 어디서 필요하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건 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증가액이라고 하는 게 기초와 기말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기말이 20만 원 더 많이 증가돼서 잔액이 남았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랑 기말을 안 준 건 주든 안 주든 20만 원이 증가되게끔만 만들면 되니까. 약간 좀 변형이 되는 문제의 유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합격률이 낮았나 보다. 합격률이 아까 20몇 %대였잖아. 수준이 조금 있었던 형식으로 문제를 냈네. 생각보다. 1번, 그 다음에 11번 문제에 가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옳은 거, 종합원가. 종합원가는 재료가 투입되고 공정 전반에 걸쳐서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완성하는 거죠. 가공은 언제나 100%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원가를 구하는 방식인데 직접 간접을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건 종합하고 반대. 개별원가가 그렇게 가는 거죠. 개별이. 비행기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러는데. 두 번째,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형태를 이제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이죠. 옳은 건 2번 같고요. 하여튼 뭐 읽지 않아도 주문 그러면 개별이지. 주문 생산. 자, 제조 간접 원가가 등장하면 개별인 거야.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제조 간접 원가를 별도로 구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재료가 몇 개야, 가공이 몇 개야, 수량 가지고 계산하는 원가 파트니까. 그래서 이 중에 옳은 설명은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럼 누구 설명하는 거냐면 개별 원가 설명하는 거예요. 12번.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단계 배분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단계 배분은 수선부도 있고 전력부도 있으면 둘 중에 누구부터 배분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죠. 최초 배분하는 경우는 자기를 제외한 다른 보조 부문에 다 배분했었죠. 이렇게. 제조에는 원래 가고 같은 보조 부문에도 배분했죠.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보조 부문 간의 배분 순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이걸 먼저 배분하느냐. 어떤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 단계였고요. 세 번째, 배분 순서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치? 전력이 갈 거냐, 수선이 갈 거냐. 먼저 배부하는 얘가 우선권을 갖게 되니까. 4번,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지. 전력은 수선에 배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배부는 불가능해요. 4번은 누구 설명하는 거죠? 그쵸? 상호 배부법을 설명하는 거죠. 틀린 설명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3번 문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원가 4문제고 13, 14, 15가 이제 부가세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문제 세금 계산서랑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 찾는 거래요. 1번.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언제 발행해요? 그치 뭐 공급한 날 발행하는 거지. 발급하는 건 원칙은 그래. 근데 예외가 많았잖아. 일정한 경우는
공급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했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요거 발급 전,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하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가능했고요. 대가를 늦게 받아도 가능했고, 세 번째, 한 달 단위를 묶어서 합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4일까지, 14일이라는 용어는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치? 그러면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작성은 말일자로 작성하고 발급은 그 다음 달, 그쵸? 10일까지. 이게 만약에 전자면 그리고 전송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날이지, 11일. 다음 날.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예외. 14일은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날짜. 한 번도 안 나오는 날짜. 4번째. 법인 사업자는 전자가 의무죠. 개인 사업자만 얼마 이상일 때 발행해요. 3억. 답은 3번이 틀린 설명. 14일 아니고 10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어쨌거나 암기가 좀 필요하기는 해.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해도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자, 14번 문제.